안녕하십니까. 제가 인류 문명과 환경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 5차례에 걸쳐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소위 말해가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어떻게 이 환경 전문가들이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또 문명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미래에 어떤 역할을 이 환경 전문가들이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 세 가지는, 여기 보면은 맨 앞에 있는 분은 바로 의사의 아버지라는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이 히포크라테스,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도 실제로는 알고 보면은 환경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중간에 있는 분은 바로 영국의 1800년대 후반에 지금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BOD라든지 여러 가지 이 강 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 이런 일들을 했던 그 윌리엄 딥딘이라는 분,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분은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수돗물 염소 소독을 개발해가지고, 이분도 원래 내과 의사였는데 수돗물 염소 소독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수명을 늘리는데 아주 획기적인 공로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크게 이제 5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인류 역사와 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 정착 생활했을 때부터 산업화 되기 전까지, 산업 문명 전까지, 그리고 산업혁명과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업 문명이 처음 시작됐다가 지금까지 변화해 오면서 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 전문가들이 인류 문명에 크게 이제 기여한 거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무선 통신 시대, 일종의 이게 무선 통신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 와이파이, 그 말고 앞으로도 이제 5G 시대의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이제 무선 통신 혁명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벌써 많은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과연 환경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왔느냐, 또 앞으로 또 뭘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음에 이제 정착 생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산업혁명 이전까지 그동안에 이제 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 인류 역사를 흔히 이제 50만 년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49만 년은 유목 생활을 했고 한 10,000년 정도가 이제 정착 생활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 과정에서 3번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혁명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정착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한 BC 한 8,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지역이죠. BC 한 8,000년 경에 이때 이제 정착 생활을 했고, 물론 뭐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정착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은 일부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제 BC 한 3,500년 경에 도시를 만들고 국가를 만들었다. 점점 이제 규모가 커진 그러한 이제 도시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금 그 1765년 바로 영국에서 스팀 엔진이 만들어졌을 때, 스팀 엔진이 개발돼 가지고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우리를 산업혁명이라 그러죠. 이렇게 인류는 크게 3번의 큰 변화를 가지게 됐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점 우리가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아갔고 인구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게 됐다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BC 한 8,000년 전에는, 그때는 뭔가 하면 지금 10,000년 전이죠. 세계 인류를 한 400만, 지금 서울 인구의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때 이제 BC 1,000년 경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인구만큼 한 5천만 정도가 됐다가 서기 한 100년 정도에
2, 3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시작할 때, 1900년에 한 15억이 됐다가 20세기 말에 60억, 한 4배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 이제 70억이 넘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바로 이제 수많은 환경 문제를 동반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환경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했던 거죠. 그걸 보기도 했다. 첫 번째, 그러면 농업혁명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흔히 농업혁명은 BC 한 8000년 전경에 여기에 바로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에 있는 이 지역이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메소라는 게 원래 뭔가 중간을 말하는 거고, 포타미아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바로 강이 있는 곳이에요. 두 개의 강이 있는 중간에 있는 이 지역. 당시에는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고, 형태가, 생기는 형태가 하나의 초성달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퍼타일 크레센트,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문명사에서 그렇게 부른 거죠. 이때 이제 그동안에 유목 생활을 하다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게 뭔가 하면은 그때 많은 이 대형 이런 맘모스 같은 초식 동물들을 사냥을 하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원래 인류는 육식이 주로였어요. 육식을 하면서 유목 생활을 했는데 이 초식 동물이 더 이상 없고 하니까, 사냥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인류가 일종의 생존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 스스로 살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그 식량 생산을 했고, 당시에 이제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고 하니까 농업이 가능했던 거죠. 바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가축을 사육하고 이 작물도 재배하고, 결국은 이것이 뭔가 하면 유목 생활의 위기로 인한 하나의 생존 전략으로 이것이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됐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정착이 유목보다 편하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했다,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뭔가 하면은 더 이상 유목 생활로 가지고는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착을 이 지역에서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죠. 바로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소위 말해 영어로는 뉴 스톤 에이지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런 식으로 정착 농경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당시에 불을 사용하고 움막이나 이 동굴에 거주하게 됐죠. 우리나라도 이 신석기 시대에 유물들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러면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이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환경 문제가 생긴 거죠. 먹는 물 문제, 유목 생활은 이곳에서 필요한 물을 먹고 또 배설물을 버리고 떠나면 되는데, 한 곳에 머물러 사니까 배설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사용하고 움막에 살고 하니까 실내 공기, 또 그리고 산림도 훼손하고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런 환경 문제가 생기는데, 이 신석기 시대 때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거는 뭔가 하면은 인류가 최초의 환경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이때 뭔가 하면은 유목보다도 이 정착을 함으로 해가지고 건강이 악화가 됐어요. 수명이 단축되고, 그 이전에 유목 생활 시대가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죠. 좀 더 건강하고, 기록을 보면은 유목 생활 때는 하루에 한 15km, 16km를 걷고 뛰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착 생활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하지만은 단 이제 큰 장점이 뭐냐? 출산율이 증가한 거죠. 이 출산율이 증가하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뭔가 하면은 또 모여 살게 되고 하니까 도시를 형성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가 도시혁명이라. 그 당시에 이제 초기에 한 400만 정도 되던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한 500만 정도로 증가했고, 바로 이것이 정착 생활을 함으로 해가지고 출산이 증가하니까, 그 인구가 늘어나니까 뭐 해야 되느냐? 경작 면적을 더 많은 땅을 우리가 이제 농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관계 농업, 여러 가지 이제 물을 끌어와 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공급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강력한 이 물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뭐 몇몇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그 국가를 형성하고 강력한 중앙 통제가 가지고,
그 과거부터 바로 이 치수라는 게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치수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고 하니까 강력한 중앙 통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 바로 도시혁명이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배웠던 인류의 이 4대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 4대 문명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 도시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고 큰 무리들이 모여 살게 된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런 농사 짓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상도죠.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먹는 물이 생기고, 먹는 물에 문제가 있고, 배설물, 또 우리 하수 나오는 거, 쓰레기, 대기 오염, 특히 그 당시에는 뭔가 하면 금속을 재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최근에 와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 국가가 나올 때부터 이 환경 정책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농업 정책만큼 이 중요한 게 바로 환경 정책이에요. 왜냐하면은 물을 끌어오고 사용한 물을 버려야 되고 또 나오는 배설물을 하나의 비료로 사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환경 정책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때 이제 정착 생활을 하면서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또 주목할 만한 게 뭐냐.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시대가 이제 좀 더 규모가 커진 거죠. 흔히 우리 BC 1100년에서 BC 146년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 시대라 그러는데 이때 가장 큰 도시가 뭐냐. 그리스 아테네에 한 30만 인구가 살았던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우리 환경사에서는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뭐냐? 최초의 바로 환경서가 나오는 거죠.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여기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으로 남겨진 환경서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때가 제목이 뭔가 하면은 공기, 물, 장소에 관하여 이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지금 영어로는 이런 책들이 나와 있죠. 보면은 On Air, Water and Place라 해가지고 공기, 물, 장소에 관해 여기 보면은 이런 그 당시에 오염된 물은 질병을 유발한다. 낯선 도시에 갔을 때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곳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말입니다. 지금도 유효한 것들이 많다는 거지. 자연은 하나의 질병의 치료제다.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뭔가 everything in excess, 과도한 것은 자연에 반한다. 너무 많은 것들은 우리가 건강에도 좋지 않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Walking is man's best medicine. 이게 걷는 것은 인간의 가장 좋은 치료제다. 이런 것들이 벌써 그 당시에 다 기록이 돼가지고 인류의 최초의 환경서로 남긴 의사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이분은 최초의 환경 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중세에 와서 말입니다. 중세에 그럼 환경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보통 서기 610년에서부터 1250년 정도를 보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왔는데 중세 유럽은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 환경이 좋지 않았다. 그 유럽 최악의 위생 상태를 보여줬고 거리에 이제 오물과 쓰레기가 넘쳐나고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살아가던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환경 전문가가 별로 없이 이제 그냥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뭐 창문에서 오물을 버리면 벌금을 내는 법들이 영국 런던에서 만들어지고 그 창가에서 집에서 그대로 이제 쓰레기를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기록으로 나오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창밖으로 그대로 이제 배설물을 버리고 이 배설물을 피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 당시에 그 남아있는 어떤 그런 사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게 요즘은 여성의 미용으로서는 하이힐인데 그 당시에 어떤 거리가 워낙 오물이 있고 하니까 그 오물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이제 하이힐을 신고 다녔다는 거죠. 굉장히 악취가 풍기고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재난도 겪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러면은 우리 자연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자연 보호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실제로 말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1800년대 후반까지 인간은 자연에 대해 가지고 생각은 지금과는 많은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힘이 자연의 힘보다도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자연은 항상 두려운 존재였어요. 이 자연재해가 말입니다. 지진, 쓰나미, 토네이도, 회오리바람, 홍수, 가뭄, 화산, 산사태, 눈사태, 폭우가 내리고 말이에요. 눈보라가 치고 여러 가지 이런 재앙들이 있으니까 인간은 자연은 하나의 두려운 존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냐? 이런 개념이 주였어요.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힘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지. 힘만 있으면 마음대로 이용해도 좋다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주였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그때 이게 이제 유럽에서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BC 1000년에 있었던 그 나무들이에요. 그때 나무들은 가득 차 있었는데 이후에 이 지금 서기 1500년 그 사이에 보면은 나무가 다 이제 잘라진 거지. 이게 뭔가 하면 난방료로도 쓰고 집을 짓고 하면서 말입니다. 집을 짓고 하면서 다 잘라갔었는데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기록에 나와요.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에서 여기 보면은 BC 1000년경에 90%가 나무가 있던 것이 이게 이제 지나면서 17%만 남았다는 거예요. 다 잘라 쓰고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자연의 훼손이 있었던 거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창궐 하게 된 게 뭐냐면은 바로 흑사병이 창궐하게 됐다. 바로 우리가 이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말입니다. 지금 유럽 인구의 한 30 내지 한 50%가 줄었는데, 이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줄었는데 원인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산림 파괴였어요. 그 왜 이런 산림 파괴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여기에 바로 이 나무를 잘라 쓰고 하니까 그 당시에 산림이 다 파괴가 되니까 쥐의 천적이었던 매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쥐의 천적이 줄고, 그러니까 도시에 또 이제 위생이 좋지 않고 하니까 이 쥐가 자기 천적이 없고 매 같은 이런 것들이 없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창궐해 가지고 도시로 내려왔고, 도시로 내려와 가지고 이 질병을 이제 퍼뜨리고, 또 뭐냐? 그 당시에 이 중세 시대 때의 종교관은 뭔가 하면은 질병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신이 주는 하나의 벌이고, 또 하나가 뭐냐? 신이 드디어 이제 우리를 부르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심각한 자연 파괴가 말이에요. 심각한 자연 파괴가 대형 환경 재난.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환경 재난이 바로 흑사병이라는 거죠. 유럽 인구의 거의 30 내지 50%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그 원인도 결국은 뭐냐? 산림에 파괴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 인류 역사와 환경, 다시 말해서 인류가 정착 생활을 시작해서 그때부터 또 국가를 형성해서, 또 특히 유럽에서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어떠한 그 환경 문제가 있었는지, 또 마지막으로 그 흑사병이라는 대환경 재앙이 왜 생겼는지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